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원칙의 저자 모혜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어제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와 포스코 관련 2차 전주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또 물론 수익을 보신 분도 있고, 손실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이란 게 모두가 수익을 볼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선택에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에코프로를 보시면 완만한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최근에 네이버만 봐도 에코프로 관련주,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시가총액이 몇 단계 상승을 하였다. 그리고 시장 흐름을 봐도 월요일부터 이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여타 종목군들, 즉 이 코스피가 보시면 코스피가 총 730개, 한 900개의 종목이 900개 약간 넘는 종목인데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200개고 하락 종목이 700개여도 이 코스피 관련 중대형주가 상승을 하면 지수가 역행하는, 즉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이고 에코프로 BM도 코스닥으로 알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올랐을 경우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급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앞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 아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은 오겠지만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은 현재 개인이 이끌고 있는 상승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투자자별을 보면 에코프로 BM 오늘 외인이 44만 주, 기관이 29만 주. 외인과 기관이 샀기 때문에 이건 저점이 아닐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이 오랜 시간 상승을 하는 동안 개인 매수가 가장 강합니다. 즉, 이 매매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종목이 상승을 외인이 이끌었는지, 기관이 이끌었는지, 개인이 이끌었는지 확인할 때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잘 맞습니다. 외인이 최근에 많이 산 거는 공매도한 물량을 채워넣는 거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외인들 중에서 실패한 투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외인이 이 종목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도 이 종목은 주체가 아닙니다. 이미 기관은 이 종목을 선호하지 않았고 최근에 한 번 매수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외인과 기관이 선호한 종목이 아닙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개인이 이 종목의 주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인이 많이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만 외인이 손해보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외인도 손해봅니다. 그리고 이 외인이 외인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절대 외인과 기관이 매매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매매 형태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종목이라는 게, 이 주식이라는 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만 주가가 움직인다면 수학학자, 경제학자가 가장 주식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대심리, 그리고 이런 수급,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는 개인이 뭉쳐서 주가를 올리는 형태입니다. 개인 소수가 크게 뭉쳤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들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뭉쳐서 지수를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1997년 겨울에 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통신 관련주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아닌 PCS라는 새 문명이 나왔죠. 새 문명이 나왔는데 그 당시 이동통신 관련주들 SK텔레콤, LG텔레콤, 그리고 KTF, 011, 016, 017, 019 이 4개 회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20연상, 30연상을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연말에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연속 상한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이동통신주가 없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웬만한 투자자들은 하루에 중형차 세단 한 대 값은 뽑는다고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연초부터 몇십 연상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즉, 이 주도주라는 거, 개인이 뭉쳐서 주가를 움직인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초반에 이평선이나
아니면 적정한 가격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평선이 갭으로 떠있는 상황이면 저는 이번 주 7월 지금 26일, 27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단 한 종목도 매를 하지 말자고 저희 제자방 회원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너무 2차전지 관련주로 몰려서 여타 종목은 좋은 종목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가 이 종목을 도대체 얼마나 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무모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저는 제 결정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원칙이고 최소한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60일선과 상응할 때 이평선 매매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60일선과 어느 정도 맞닿을 때 들어가지 이런 고점은 리스크 관련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7년에 한번 그렇게 이동통신 관련주들 늦게 들어간 사람들의 최후를 제가 한번 눈으로 봤었고 두 번째 IT 버블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기술이나 한컴 이런 종목들 물론 일찍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신 투자자도 정말 많았지만 남들이 다 인터넷 관련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또 한번 크게 아파했던 걸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조선해양주, 우리나라는 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중공업주, 그때 중공업주를 늦게 타셔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50% 이상인 분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때 저희가 코로나 관련주 때 초기에 제약주, 바이오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고 늦게 타신 분들 아직까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물론 크게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또 그 종목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몰려서 이런 급등주 흐름은 외인이나 기관이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이런 우상향 즉 계단식 상승이나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지언정 급등 흐름은 거의 다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이 개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평소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 근데 매매 주체를 보면 이 종목은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매수보다는 한 단계 한 번 쉬어가면서 조정 흐름을 기다리던지 아니면 매매를 좀 자제하는 흐름. 물론 이 2차전지 관련주가 유망한 종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잠깐 조정 이후에 급등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신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종목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 현금 보유를 통해 이 2차전지 관련주에서 수급이 빠졌을 때 과연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몰릴까?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이 반도체 관련주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반도체 중대형주 매수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2차전지 관련주가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N자형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할지언정 최소한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최소 제가 항상 추세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60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물론 저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나는 이 에코프로라는 두 형제를 몇백만 원 갈 거라 생각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산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장은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큰 영향력이 가진 유튜버도 아니고 2차전지 관련주도 좋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주, 중대형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매 주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외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을 통해서 중장기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